예, 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수업 영상을 올리네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기말고사도, 중간고사도 있었고, 그 중간고사 때 이제 쉬지도 않고 그랬어가지고, 한 주 건너뛰었고요. 대신 이번 주에 이제 8주차, 8번째죠. 8주차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뭐 10주차니까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인바하고 수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앞에 우리가 이제 지난 7주차까지 7번째 시간까지 하면서 좀 많이 나갔어요. 빠르게 나갔습니다. 진도를. 그래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원래는 이 정밀 측정 공학 그 어떤 그 과목이 각도 측정까지만 하면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사실 각도 측정 다음에 형상 공차라든가 아니면 표면 거치기라든가 이런 형상 측정들 그런 쪽이 좀 남아 있는데 그쪽은 크게 어렵질 않아요, 내용이. 그리고 분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거의 다 끝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3개씩 주제를 잡았었는데 이번부터 8번째 시간부터는 주제를 2개씩만 잡아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딱 먼저 시작하는 게 하필 사인바하고 수증기네요. 제일 어려워요. 자, 이 사인바하고 수증기는 둘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삼각함수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온 게 사인바죠. 사인바. 아마 지금 기초 측정 실습을 하고 계실 테니까 기초 측정 실습 뭐 1학기 때 영상으로 기초 측정 실습을 들으셨을 때 1학기 항목이니까 아마 1학기 영상으로 수업 들으셨을 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사인바가 그 사인바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배우셨던 뭐 그런 거 있죠. 롤러 2개 있고 롤러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있었던 여기에다 뭐 물체 올려놓고 측정을 했었던 그래서 뭐 아크 사인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나왔었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인바를 설명을 하려면 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인바를 온전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바예요. 자, 사인바는 일단은 미세한 각도를 측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좀 큰 각도를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조금 커다란 각도를 측정을 하는데 쓰는 게 사인바고요. 각도 측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맞는 각도기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긴 한데 사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간접 측정이 되겠죠. 간접 측정이고요. 앞에서 그렸었던 그 사인바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죠. 우리 1학기 때 배우셨었으면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정반 위에서 측정을 해야 되죠. 반드시 사인바는. 자, 이런 정반 위에서 아마 1학기 때 하셨을 때는 게이지 블록을 2개를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교재에는 게이지 블록 2개를 놓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2개로 일단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이지 블록 2개를 올려놓고요. 이 위에 사인바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사인바가 올려지게 될 겁니다. 사실 피 측정물은 위에 있는 거죠. 피 측정물은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피 측정물이 이렇게 위에 이런 식으로 피 측정물이 올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하는 것은 이 각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얘로 해야죠.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이 각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단 이때 측정을 하실 때 위에 다이얼 게이지 올려놓고 얘를 쭉 끌고 가면은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반 표면하고 이 윗면이 평행하구나 라는 조건 하에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하려는 거는 이 피
피 측정물의 각도를 측정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피 측정물의 각도를 직접 측정을 할 수는 없고 여기 롤러가 있으면 롤러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로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로 측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끝에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삼각함수를 이용하고요. 자, 요 세타면 얘도 세타가 되죠. 자, 여기서 롤러에서의 중심거리를 호칭거리라고 합니다. 호칭거리라고 하고 기호로는 L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인바 같은 경우는 규격이 뭐에 의해서 지정이 되냐면 이 호칭거리에 따라서 규격이 지정이 돼요. 호칭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L 값은 100mm짜리가 있고요. 200mm짜리가 있고 300mm짜리가 있습니다. 이 호칭거리에 따라서 규격이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사인바를 사용을 했어? 그러면 이미 이 대각선 이 빗변의 길이는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이지 블록을 사용했으니까 게이지 블록의 높이 낮은 거를 스몰 h, 높은 거를 라지 h라고 할게요. 대문자 h요. 그러면 이때 이 높이는 게이지 블록의 높이 차죠. 이거에서 스몰 h를 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삼각형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값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L분의 H 마이너스 스몰 h 게이지 블록의 높이차. 만약에 게이지 블록을 하나만 썼다면 그 하나 게이지 블록 그거 하나만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세타 값은 아크사인 L분의 H 아크사인이죠. 마이너스 H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크사인은 세컨드 계산기에서 세컨드 버튼 누른 다음에 사인 버튼 누르면은 아크사인으로 변환이 되실 거예요. 혹시 계산기 사용하시는 거 잘 모르시겠으면 학교 오시는 날에 제 연구실 들르시면은 제가 계산기 사용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세타 값을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죠. 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게이지 블록 한 개만 사용을 했어. 그냥 정반을 여기다가 정반 표면을 이렇게 해서 게이지 블록 하나만 썼어. 그 높이 h야 라고 하면은 그때 사인 세타 값은 하나만 썼으니까 L분의 h로 쓰시고 이것으로부터 세타 값은 아크사인 L분의 h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인바 같은 경우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특징 1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자, 이 사인바 같은 경우는요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뭐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측정기가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측정기는 다 오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인바도 마찬가지로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때 발생하는 오차는 뭐에 비례하냐? 각도에 비례합니다.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점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점점 증가해서 45도 이상일 때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각도가 오차가 너무 커. 그래서 45도 이상에서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사인바는 45도를 넘어가면 쓰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사인바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거 좀 정밀한 측정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바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 검사를 해야 돼요. 사인바가 이거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는 항목을 보면은 일단 사인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롤러입니다. 말이 롤러라 해서 실제 굴러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롤러 형상이라 해서 롤러라고 불러요. 자, 이 롤러가 제일 중요합니다. 롤러의 지름하고 그 다음에 진원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름하고 진원도. 그 다음에 호칭거리 상당히 중요하죠. 공식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호칭거리가 롤러 중심간 거리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반 표면하고 피측정물 윗면이 평행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자, 여기가 측정면이라고 하는데 측정면하고 그 다음에 피측정물이 사인바의 측정면하고 피측정물이 딱 닿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측정면이 평평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면의 평면도, 네, 이게 검사 항목이 됩니다. 자, 요게 사인바에 대한 얘기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인바라는 거는 비교적 큰 각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 간접 측정입니다. 계산이 들어가니까 간접 측정인 거죠. 자, 사인바의 규격은 호칭거리, 즉 롤러 중심간 거리 로 측정을 하고 그걸로 이제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100짜리가 있고 200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습니다. 이따 문제 풀면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세타 값은 각도는 L분의 호칭 거리분의 두 게이지 블록, 여기 있는 작은 게이지 블록, 큰 게이지 블록의 높이차, 또는 게이지 블록을 하나만 썼어. 그러면 그 하나의 게이지 블록의 높이 하나만 썼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세타값, 사인 세타 값은 L분의 H-스몰 h로 계산하시거나 혹은 사인 세타 값은 L분의 H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전환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 식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바의 특징은 오차는 각도에 비례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45도 이상에서는 너무 오차가 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사실 이거 비례도 아니고요. 제곱에 비례하는 정도입니다. 되게 커져요. 그 다음에 검사 항목으로는 총 4가지 검사 항목이 있는데, 롤러의 지름 진원도, 중심간 거리, 3개는 롤러에 관한 거고, 마지막으로 측정면의 평면도, 이 측정면의 평면도 이렇게 있다. 되셨을까요? 자, 이 정도가 사인바에 대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 중심거리가 100mm네요. 100mm인 사인바로 19도 30초. 자, 이거 앞에 1도는 60초, 60분, 죄송합니다. 1도는 60분, 그 다음에 1분은 60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도는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9도 30분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19.5도죠. 절반이죠. 자, 그랬을 때 낮은 쪽 게이지 블록이 10이래요. 높은 쪽 게이지 블록은 얼마로 써야 되냐? 자, 아까 사인 세타 값은 호칭 거리분의 두 게이지 블록의 높이차. 자, 여기로 넘어갈까요? 두 게이지 블록의 높이차는 여기죠. 두 게이지 블록의 높이차는 L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H는, 높은 게이지 블록은 H, 요것도 넘어가면 되니까요. 낮은 게이지 블록 플러스 L 곱하기 사인 세타. 다 있으면은 H 값은 10mm짜리 쓴대요. 플러스 호칭 거리는 100짜리 쓴다 그랬고, 사인 19.5도. 뭐 이거는 그냥 계산기 누르시는 거잖아요. 계산기 누르시는 일이니까 계산기 쭉 눌러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값은 계산기 눌러주시면 43.381mm 나온대요. 그래서 43.381mm다. 3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00mm 사인바 100mm의 호칭거리는 30도를 만든대요. 게이지 블록 양측 높이차는 얼마냐? 양측 높이차 라지 H에서 스몰 h 뺀 거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사인 세타 값은 L분의 높이차. 그러면 게이지 블록 양측 높이차는 L 곱하기 사인 세타다. L은 호칭거리 100 곱하기 사인 30도. 계산기 누르셔도 되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라는 거 아실 테니까 계산해 주시면 50mm. 그래서 높이차는 50mm. 3번이 답이 되시겠네요. 됐을까요?
자, 3번 문제. 사인바로 각도를 측정할 때 몇 도 넘으면 안 된다고? 45도 넘으시면 의미 없다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인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45도 이상의 큰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45도 이상에선 사용하지 않는다라 했잖아요. 두 개의 롤러하고 게이지 블록을 함께 사용해서 각도를 구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오차가 적고 아니에요. 오차 많아요. 점점점 커집니다. 각도 커지면 커질수록 틀렸고요. 하이트 게이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또 계산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00mm 사인바에서 10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이지 블록의 높이 차는 얼마냐? 자, 사인 세타 값은 호칭거리 분의 게이지 블록의 높이 차. 그러면 게이지 블록의 높이 차는 호칭거리에다가 사인 세타다. 호칭거리는 100mm 곱하기 사인 10도. 계산기 이거는 눌러주셔야 되겠네요. 100mm 곱하기 10도니까 계산해 주시면 17.4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17.4, 3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6번 사인바 정밀도 검사 6가지 있었죠? 정밀도 검사 죄송합니다. 4가지 있었죠? 그렇죠? 롤러 지름, 롤러 진원도, 롤러 중심간거리, 롤러 중심거리, 롤러 진원도, 롤러 지름, 그리고 측정면의 평면도.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또 계산하는 문제네요. 롤러 중심거리가 100mm인 사인바로 21도 30초 21도 30초 아까 나왔었던 것 같아요. 19.30초였네. 자, 21도 30초면은 21.5도. 낮은 쪽 게이지 블록이 11에 높은 쪽은 얼마로 해야 되냐? 호칭거리는 100이라고. 계산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사인 세타는 L분의 게이지 블록의 높이차. 그러면 게이지 블록의 높이차는 L 곱하기 사인 세타. 결국은 높은 쪽 게이지 블록은 낮은 쪽 게이지 블록 넘어가면 되니까 H 플러스 L 곱하기 사인 세타. H 값은 10 플러스 호칭 길이 100 곱하기 사인 21.5도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계산해 주시면요 46.45 정도 나오나 봐요. 밀리미터. 46.45 2번이네요. 2번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경사각이 12도 7분. 계산기에 12도 7분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도분초로 바꾸시는 거 도분초 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요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사인바로 측정을 할 때 양당 게이지 블록 높이차 얼마가 돼야 되냐? 높이차 사인 세타는 L분의 게이지 블록 높이차. 그러면 게이지 블록 높이차는 L 곱하기 사인 세타다. L은 100mm 곱하기 사인 12도 7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요식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요 20.990 나오나 봐요. 그래서 답은 20.9992번입니다. 자, 사인바의 호칭 치수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해서 표현된 호칭 치수 뭐라고요? 롤러 간 중심거리 2번입니다. 되셨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롤러 중심거리가 80인 사인바를 이용해서 각도가 안 좋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난 것 같아요. 제가 각도가 안 좋는데 각도 그냥 어차피 연습이니까 30도라고 할게요. 30도의 각도를 만들었을 때 정반이 롤러에 삽입하는 게이지 블록의 높이차는 어떻게 되느냐? 게이지 블록 높이차. 자, 사인 세타 값은 호칭거리 분의 게이지 블록의 높이차. 그러면 게이지 블록의 높이차는 L 곱하기 사인 세타. 호칭거리 80짜리 규격에 있는 건 아닌데 뭐 만들었나 봐요.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도 아까 2분의 1이었죠. 40mm.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0mm 없네요. 자, 5번 40.000mm 해서 답 5번 만드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인바 계산 해보는 거 연습해 보셔야 돼요. 사실 수준기에 비하면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사인바 정도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다뤄봐야 될 주제는 수준기네요. 수준기. 수준기, 2학기 때 기초측정 실습에서 수준기가 있네요. 이러한 유리관에 이렇게 해서 수평 맞춰서 레벨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 기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눈금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기포관이 움직이는 거를 이용을 해서 눈금 몇 칸 움직였느냐, 그거 이용해서 경사를 측정을 하는 게 수준기입니다. 경사각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미세한 경사각을 측정을 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요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요거요.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곡률관이에요. 곡률이 있는 관입니다. 곡률이 대략 한 100mm 정도,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률이 너무 커서 평평해 보이는 거지, 직선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구부러져 있는 관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수증기 제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증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증기입니다. 레벨이라고 부르는 그 수증기. 자, 수증기는요, 미세 각도를 측정을 하는 애예요. 미세 각도를 측정을 해서 이것으로부터 진직도라든가 아니면은 평면도라든가 아니면은 경사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측정을 하는 거야. 미세각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분단이나 아니면 초단, 사실 분단위도 거의 안 나오고요. 초단위로 거의 측정을 하는 애가 수증기입니다. 경사각, 아주 작은 경사각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높이 변화 0.01mm 그 정도 수준. 그런 미세한 경사각을 측정하는 데 쓰는 게 수증기인데, 자, 그 전에 우리 각도 단위는요, 라디안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도, 분, 초 단위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디그리라고 하는데요. 라디안 단위를 쓰기도 하고 디그리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도분초 단위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파이 라디안이 180도예요. 도분초로 하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입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내가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180분의 파이 라디안 계산하시면요, 약 0.017 라디안 정도 돼요. 약 0.017 라디안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1분은 몇 라디안일까? 자, 1분은 60분의 1. 죄송합니다. 자, 1도는 60분이라고요. 그러면 1분은 다 있으면은 60분의 1도가 되죠. 그러면 0.017을 6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0.000282928 라디안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대략. 자, 그러면 1초는 얼마일까? 1초는 몇 라디안일까? 자, 다시 1분은 60초. 그러면 1초는 60분의 1분. 다시 0.00028을 60으로 나눠주시면 0.49 라디안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요걸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요거는 수증기 문제하고요. 다음 단원에 오토콜리메이터를 할 텐데, 오토콜리메이터 할 때도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뭐냐? 자, 1분은 0.3 라디안입니다. 그 다음에 1초는 0.5 라디안이에요. 공 3개에 3, 공 5개에 5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편하겠죠. 이것이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만큼 각도가 작은 것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증기는. 이만큼 각도가 작은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수증기로 넘어가서요. 자, 수증기는 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증기의 등급은 뭐로 결정이 되냐면 감도라는 걸로 결정이 되는데 감도는 뭐로 표현되냐면 초단위예요. 시간 1초, 2초, 3초가 아니라 이러한 초단위로 표현됩니다. 감도로 표현되는데요. 자, 감도라는 거는 수증기에서는 이렇게 되죠. 수증기 곡률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곡률이 있는 구분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분관에 곡률이 있을 거예요. 곡률 반경이 있을 겁니다. 곡률 반경 분의 눈금 차예요. 한 눈금 간격이죠. 한 눈금 간격. 이걸로 감도가 정의가 내려져요. 이걸로 감도가 정의가 내려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증기가 있어. 자, 1초짜리 수증기야. 1초짜리 수증기는 다시 말해서 0.000005 라디안을 갖는 애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1초라는 경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1초라는 경사를 보면요. 이게 1초라는 경사입니다. 어떻게 되는 게 1초라는 경사냐? 자, 경사 각도가 1초예요. 그러면 수평으로 1m 움직였을 때 높이로는 탄젠트 세타니까 높이는 얼마나 높아진 거냐면 0.12345m 높아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도가 1초예요. 그러니까 1초라는 각도는 수평으로 1m 움직였을 때 수직으로는 0.000005m 높아지는 겁니다. 높이 높아진 거 미터 단위 쓰기 싫어. 나 밀리미터 단위 쓸래. 0.005mm 높아지는 거죠. 그게 경사 1초야. 내가 비탈면인데 비탈면의 경사가 1초 나왔어. 그러면 내가 수평으로 1m를 가면 높이로는 0.005mm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초의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자, 만약에 내가 수증기가 감도 1초짜리 수증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감도 1초짜리 수증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무슨 뜻이냐? 0.005mm 높아진다라는 얘기야. per 1m 움직일 때, 수평으로 1m 움직일 때 0.005mm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측정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옆에다가 쓸까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이것을 내가 측정을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면 이런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0.0,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거 이거. 1초짜리 수증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이 1초짜리 수증기를 가지고요. 1m를 이동했어요. 1m를 이동시, 1m 수평 이동. 이동 시 한 눈금당, 수증기의 눈금이 있잖아요. 한 눈금당 몇 미터 높아지는 거냐? 경사가 0.005죠. 0.005mm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다가 좀 그릴까요? 자, 요거를 끌고 와서 여기다 쓸게요. 0.005mm 높이가 높아짐. 경사가.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무슨 얘기냐? 다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수증기로 1초 수증기로 수평으로 0.5m 이동을 했어. 그랬더니 몇 눈금 움직였냐? 네 눈금 움직였대. 눈금이. 그러면 경사 얼마나 높아지는 걸까?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초짜리 수증기잖아요. 1초짜리 수증기는 0.005mm 높아지는 거야. 몇 미터 움직였을 때? 1m 움직였을 때 한 눈금당. 그런데 몇 미터 움직였대? 0.5m 움직였대잖아. 0.5m 움직였으면 얼마 움직인 거예요?
0.5배 움직인 거죠. 그러면 얘도 얼마 곱하기 0.5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0.5배 가니까 0.0025mm. 다시 말해서 0.5m 움직이면은 0.0025mm 높아지는 건가요? 물론 몇 눈금당? 한 눈금당. 근데 몇 눈금 움직인데? 네 눈금 움직인대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네 눈금 움직인대요. 그러면 얼마 나오셔야 돼요? 0.0025 곱하기 4니까 0.01mm 높아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눈여겨보도록 하세요. 자, 근데 이거는 측정을 할 때 얘기고요. 이 감도라는 게 측정할 때 말고 또 이 수증기를 제작할 때도 이 감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렇죠? 수증기라는 거는 구분간의 곡률 반경분의 한 눈금 간격이잖아.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구분간의 곡률 반경이 몇 미터일 때 1미터일 때 눈금은 한 눈금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005mm가 되도록 제작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증기 1초짜리 수증기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은 구분간의 간격을 1m짜리로 만들고 싶으면은 한 눈금 간격은 0.005mm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0.005mm짜리 눈금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싫어. 1초짜리 수증기에 한 눈금 간격이 1mm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반경 얼마로 만들어야 돼? 구분간의 반경은 얼마로 만들어야 돼?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초짜리 수증기는 0.005mm 간격으로 만들어야 돼. 눈금을. 왜? 구분간이 1m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구분간을 100m짜리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로 만들고 싶어? 눈금 간격을 1mm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몇 배 곱한 거야? 곱하기 200배 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 200배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미터? 200m가 되셔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감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두 개를 다 푸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거 들어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리고 기준이 1초짜리 수증기니까. 근데 실제로 KS 규격에는요 1초짜리 수증기는 없습니다. KS 규격에는 1급짜리 수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2급짜리 수증기가 있고, 3급짜리 수증기가 있어요. 1급짜리 수증기는 4초짜리 수증기입니다. 2급짜리 수증기는 10초짜리 수증기고요. 3급짜리 수증기는 20초짜리 수증기예요. 자, 1초짜리가 0.005mm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4초짜리는 각도가 4배 커졌으니까 높아지는 길이도 4배 돼야 되잖아. 그럼 얼마? 0.02mm per 미터. 1m당 0.02mm 높아지는 거고요. 10초짜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10배니까 0.05mm per 미터. 20초짜리는 20배니까 요거의 20배니까 0.1mm per 미터. 고까지 붙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m당 한 눈금이 얼마? 0.02mm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곡률 반경 1m일 때 한 눈금 간격이 얼마일 거? 0.02mm로 만들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1급짜리 수증기입니다. 자, 수증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증기 어렵죠. 이상한 말 많이 나오고. 일단 여러분들 어려운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수증기라는 거는 미세한 각도를 측정을 한다. 분단위도 안 나왔지. 초 단위로만 나왔지.
그래서 진직도나 평면도나 경사각 같은 걸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초라는 개념은 1m 움직였을 때 0.005mm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수증기의 감도가 1초짜리 수증기는 1m 움직였을 때 0.005mm 높아지는 게 경사가 몇 눈금당? 한 눈금당. 그래서 1m 수평 이동했을 때 한 눈금당 0.005mm 높아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0.5m 움직였으면 한 눈금당 0.025mm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네 눈금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니면은 1초짜리 수증기라는 거는 반경이 1m짜리 곡률 반경을 갖는 그러한 파이프를 사용하면, 그러한 튜브를 사용하면 얼마? 한 눈금 간격은 0.005mm짜리 그러한 눈금 간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S 규격에는 1급, 2급, 3급이 나뉘어져 있고요. 1급은 4초짜리, 2급은 10초짜리, 3급은 20초짜리입니다. 자, 이 정도가 수증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또 어떻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밀 수증기 감도가 4초짜리 수증기네. 자, 우리 4초짜리 수증기는요, 0.02mm/m야. 1m당 0.02mm야. 근데 기포가 한 눈금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곡률 반경은 103. 103 쓰기 귀찮아. 100으로 할래. 나 싫어. 100m.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 안 나요. 자, 그러면 분모를 100m로 하면 분모가 몇 배 됐어요? 100배 됐죠? 곱하기 100이 됐지? 그럼 분자도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지. 그럼 얼마? 2mm. 그래서 한 눈금 간격은 2mm입니다. 나 100 쓰기 싫어. 아까 100 아니야. 사실 이거 100 아니잖아. 103이잖아. 103 집어넣으면 곱하기 103 빼야지면 되죠. 그러면 2.03 나오겠네요. 큰 의미 없죠? 2나 2.03이나. 그래서 2, 3번이 답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0.02mm/m 4초짜리 수증기네요. 예, 4초짜리 수증기 밑변 거리가 250, 기포가 3눈금, 밑변의 양끝 높이차는 얼마냐? 높이차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4초짜리 수증기죠. 0.02mm 높아지는 겁니다. 몇 미터당? 1m당. 근데 문제에서 얼마라 했어요? 250mm, 즉 0.25m라 그랬어요. 0.25m입니다. 몇 배? 곱하기 0.25잖아요. 그럼 얘도 곱하기 0.25 해주시면 돼요. 그럼 분자도 0.25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0.02 곱하기 0.25 그러면 0.005mm가 되시겠죠. 몇 눈금당? 한 눈금당. 근데 몇 눈금? 세 눈금 움직였대. 그러면 최종적으로 0.015mm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쯤 살짝 감이 오셔야 돼요. 3번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수증기를 봤더니 뭐 처음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왼쪽이 경사가 높다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얘를 처음 위치하고 180도 회전시켰어. 수증기를 180도 회전시켰어. 그러면 그대로 왼쪽이 높았으면은 왼쪽에 기포관이 항상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오른쪽이 높다라는 뜻이죠. 바닥면이 바뀌었을 리가 없잖아. 바닥면이 처음이 맞다면 왼쪽이 높은 거면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면은 그대로 왼쪽이 고가 돼야 되는데 오른쪽이 저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오른쪽이 더 높다고 나와 버렸어. 이거 누구 잘못이야? 수증기 잘못이야. 그래서 수증기가 잘못된 거예요. 수증기가 벗어났다. 4번입니다. 바닥은 수평하고 수증기가 벗어났다. 자, 5번 수증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유리관 속에 기포를 만드는 것으로 수평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요. 미소한 경사를 측정하는 데도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관의 곡률 반경, 우리 감도 뭐였었지? 감도는 곡률 반경분의 한 눈금 간격이었지. 그러면 감도를 높이고 싶으면 곡률 반경은 어떻게 해야 돼? 작게 해야지. 그게 틀렸네요. 3번이 답이 되십니다.
예, 기포관 속의 액체는 에테르나 알코올, 주로 알코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2종 수증기네요. 2종 수증기 몇 초짜리 수증기야? 2종 수증기 10초짜리 수증기잖아. 딴 거 없어요. 10초짜리 수증기는 한 눈금당 10초라는 얘기입니다. 경사가 10초 움직인다. 2번이고요. 7번 문제 볼게요. 눈금 간격이 2m, 감도가 10초인 수증기. 곡률 방지는 얼마나 해야 돼? 감도 10초짜리 수증기야. 10초짜리 수증기면은 0.05mm/1m. 근데 몇 미터를 쓰고 싶어? 눈금 간격이 2mm짜리를 쓰고 싶어요. 몇 배 된 거죠? 0.05에서 2 곱하기 5, 4, 20이니까 40배 한 거네. 그러면 얘도 곱하기 40을 해줘야죠. 40m. 딱 안 떨어지죠? 2번입니다. 8번. 일종 수증기를 올려놨더니 기포가 세 눈금 움직였대. 경사량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1m에 대한 경사량은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일종 수증기는 4초짜리 수증기 0.02mm/m. 문제에서 1m라고 했으니까 뭐 바꿀 필요는 없는데 몇 눈금? 세 눈금 곱하기 세 눈금 해주니까 얼마? 0.06mm 높아지는 겁니다. 2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죠. 9번 0.02mm/m짜리 수증기는 몇 초짜리 수증기? 4초짜리 수증기 0.02mm/m짜리 수증기를 옹gin이 두 눈금 이동했대. 경사 각도 물어보는 거니까 뭐 수평으로 얼마나 움직였느냐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그냥 경사 각도 물어보는 거고, 한 눈금당 4초짜리 수증기잖아요. 그러면 두 눈금 움직였다라 했으니까 높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각도 물어본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8초. 두 눈금이니까. 한 눈금당 4초니까 두 눈금이면 8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한 4문제 정도 남았네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2초짜리 수증기 밑변거리가 152고요. 기포가 4눈금 움직였습니다. 높이차 얼마가 돼야 되냐? 자, 2급짜리 수증기 2급짜리 수증기면은 몇 초짜리냐? 10초짜리 수증기입니다. 0.05mm 높아지는 거에 몇 미터당? 1m당. 그런데 몇 미터 곱하기 0.15가 돼야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0.15m라 했으니까 150mm 0.15m죠. 그러면은 분자도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0.15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0.05 곱하기 0.15 해주시니까 얼마 나오지? 0.05 곱하기 0.15 하면은 0.075 나오네. 0.0075mm 높아지는 겁니다. 곱하기 몇 눈금? 4눈금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4눈금이니까 죄송해요. 곱해주시면은 갑자기 팍팍 움직인다. 예, 곱해주시면은 얼마? 0.03mm 높아지는 거네요. 30마이크로미터. 3번이 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길이가 2000mm에 2m네요. 2m 조절하기 위해서 4초짜리 수증기입니다. 0.02mm/m. 해서 100m 뭐죠? 저쪽에서 두 눈금 움직였대. 금형 양끝이니까 길이는 2m로 움직인 게 맞네요. 그러면 4초짜리 수증기 맞았죠? 4초짜리 수증기 즉 0.02mm/m. 근데 1m가 아니라 얼마야? 2m야. 2m면은 0.04mm 높아지는 거죠. 한 눈금당. 곱하기 2니까 얘도 곱하기 2. 근데 여기에 다시 몇 눈금? 두 눈금 움직인대요. 곱해주시면 0.08mm 높아지는 겁니다. 3번이 답이 되시면 되고요. 12번 문제 볼게요. 2mm, 한 눈금이 2mm, 곡률이 40이래. 그러면은 몇 초네? 자, 볼게요. 2mm, 40m. 1m로 바뀐다라고 하면 40으로 나누면 되니까
0.05mm. 이거 몇 초짜리 0.05mm? 10초짜리 수증기죠. 예, 10초짜리 수증기. 10 딱 안 떨어집니다. 10.3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10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1종 수증기 몇 초짜리 수증기? 4초짜리 수증기. 4초짜리 수증기, 1종 수증기. 자, 4초짜리 수증기입니다. 0.02mm, 1m당 0.02mm. 근데 몇 밀리미터 움직인데? 0.5m 움직인데 0.5m 움직였으니까 절반으로 줄었네요. 0.01mm. 거기에 몇 눈금 움직였다? 네 눈금 움직였다. 그럼 얼마? 0.04mm. 3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예, 어려워요. 수증기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계산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8번째 수업 8주차 우리 안 하기로 했어요. 8번째 수업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8번째 수업 과제가 이제 8문제가 나올 거예요. 8번째 수업에서 8문제가 나오나요?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었던 문제들도 있고요. 주로 계산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과제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언제까지 제출을 해주시냐 하면은 8월 18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답만이죠. 답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언제까지? 8월 10. 웬 8월? 지금이 8월이면 좋겠다. 11월 18일까지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주도록 하세요.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재방송 가능합니다. 영상은 재방송 가능해요. 늦게 보셔도 돼요. 영상은 괜찮아요. 하지만 과제는 늦게 되는 거, 늦게 제출하는 거. 뭐라고 해야 돼? 늦게 제출하는 걸 지각 제출? 예, 지각 제출. 안 돼요. 과제는 지각 제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근데 영상 안 보면 과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시간 내 꼭 보세요.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 절반 정도만 지금 과제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예, 꼭 듣고 과제 제대로 제출하세요. 결국은 성적 나가잖아요. 성적은 결국은 성실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기말 시험을 보기는 하겠지만 여튼간에 예, 과제 꼭 제출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8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